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예수 전도단이 부른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었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선교 관련된 인사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IBF 진성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우리 IBF 간사님들 좀 몇 분 나오시기도 했는데, 네, 우리 그렇습니다. 네, 나오셔서 아주 신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주 젊어진 것 같은 그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경험들도 좀 나누고 했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직급을 봤을 때는 제일 높은 분인데, 네, 대표 간사, 활동 간사, 그리고 이사장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사장은 뭐 섬기는 겁니다. 간사님들을 섬겨야 되는, 그러면 서포트해줘야 되는 그런. 네, 근데 교회 직분은 집사님이시라고요. 예. 네, 근데 이사장까지 되시려면은 뭐 간사 활동을 다 하신 거죠?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그 학생 활동 학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사에 또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제가 그 학사 회장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위원이 되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사로 또 불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니까 넘겨주는. 그렇군요. 그 체제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간사님들의 요 무리가 있고, 이사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원주 IBF. 네, 맞습니다. 그럼 원주 IBF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원주 IBF 이제 IBF가 이제 그 중앙회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회별로 한 1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IBF 원주 IBF는 이제 원주 지방에 이제 IBF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IBF는 뭐 많이들 아시기도 하지만 이제 한국 기독 학생회라는 이제 명칭으로 되어 있는 이제 IBF고, 또 국제적인 이름으로는 IFES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 단체가 이제 IBF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부들을 이렇게 개척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주에 이제 누가 IBF 정신을 가진 사람이 시작을 하면 점점 이렇게 불어나면서 하나의 지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원주 IBF가 이제 탄생이 됐죠. 그렇게 캠퍼스 개척을 한다는 게 사실 사명감이 보통이 아닌 일인데, 학생을 사랑하고 캠퍼스 전도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가능한 일일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IBF 대단하다. 정신 중에 좀 자발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제성이 아니라 뭐 마음이 동하면 이제 한번 발 디디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좀 무섭네요. 발 디디면 그냥 끝까지 가는. 이제 아마 그렇게 좀 당기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게 또 IBF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돼서. 그럼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이제 다리 다친 친구를 도와주다가 그 친구가 이제 교회 가자. 물론 이제 그 어머님이 먼저 다녀서 이제 몇 번 다니긴 했는데, 거기 다니던 이제 친구가 본격적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게 됐죠. 도움을 받는 친구가 전도를 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대개는 반대로 도움을 주다가 이렇게 전도를. 근본적으로 좀 착한 학생이셨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 마음속엔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도와주다가 중학생 때 간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간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였나 봐요. 명덕 성결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아주 좋은 교회죠. 어떻게 그 친구분은 여전히 그 교회 다니시나요? 그렇진 않고요. 애석하게도 타종교로. 종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애석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를 전도한 제 동생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저하고 제 동생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도했던 그 친구는 뭐 떠났죠. 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요청하는데, 그래서 명덕 성결교회 다니시면서 중고등부 다니셨겠네요. 중고등부 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시면서 아마 이렇게 IBF도 만나고 하셨나 봐요. IBF는 이제 대학을 가면서 됐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조금 대학 가면은 좀 뭐 기독 동아리를 좀 다니면서 좀 이렇게 훈련 좀 받고 좀 이렇게 더 성숙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대학교 가서 뭐 한국 기독학생회라는 플랜카드를 보고 호시를 찾아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됐죠. 그럼 정말 많았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근데 기독 학생회를 찾아가신. 네, 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찾아온 사람은 뭐 별 몇 명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다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내 발로 찾아와가지고 그때 아마 뭐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시니까 거기 가서는 당시 IBF에는 이제 책 많이 읽고 또 예수노단이 찬양 많이 했다면 IBF는 이제 소그룹으로 책 북쉐어링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요. 그때 저기 집사님 다니셨던 학교의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저희 때 89년도였는데요. 그때는 학생들이 꽤 많이 몰려오던. 그렇죠. 그래서 가자 그러면은 이제 오는. 그때 또 교회가 그랬잖아요. 가자 그러면 오는. 교회 뭐 준다 하면은 그냥 가던 시절이었잖아요. 대학교에서도 그 선교 단체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좀 근사하고 좀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학생들이 가고 뭔가 좀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기존의 학생 운동이 많이 있었지만 학생 운동 속에서도 뭔가 깨어 있으면서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선교 단체가 교회보다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선교 단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교회에 가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던 시대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선교 단체를 통해서 저도 거기서 많이 배운 거를 교회 가서 써먹고 교사나 청년부에서 많이 써먹고 이제 사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교회도 성장하던 때지만 선교단체도 성장하면서 그때는 뭐 경쟁 구도는 아니고 이게 시너지가 나오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그러니까 캠퍼스 한 학교 안에 지부를 3개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뭐 150명에서 200명까지도 들어올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눌 정도까지 그래서 그 단과 대학별로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교단체가 학생들에게 매력이 있었고 거기에 가면은 뭔가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뭐 CCC도 활발하고 엄청 활발했죠. 그렇죠? 뭐 내비게이터도 참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노단도 많았고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CMF인가요? 뭐 이런 단체도 있었고 그 조이 선교회 이런 데들 참 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IBF 활동과 이제 학교 생활 같이 이렇게 하셨겠네요. 네. 그렇게 했었죠. 근데 IBF가 이렇게 주전공이고 뭐 이게 주전공이었어요. 그렇군요. 거기에 많이 이제 올인을 했었죠. 시간을 많이.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쫓겨다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취업한다 그러면 이제 4학년쯤 돼서 좀 공부 좀 해볼까. 이제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죠. 너무 다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1학년부터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이제 하고 싶은 거에 주로 올인하다 보니까 IBF에 꽤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됐죠. 맞아요. 저희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학생 운동을 좀 더 많이 했다면 군대 갔다 오니까 확실히 애들이 다 취업 준비를 더 많이 하는 90년대 학번들의 차이고 저희는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조금 좀 낭만도 누리고 뭐 적당히 수업 거우도 해봤다가 뭐 컴퓨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386 맞아요.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손으로 쓰는 리포터 많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학생운동도 많이 했죠. 그렇죠.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던. 정말 옛날 얘기가 술술 통하네요. 좀 꼰대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젊은 시절은 누구나 뭐 귀하죠. 그러면 그때 교회 생활은 대학 가서 그때도 그럼 명덕교회를 다니셨나요? 네네. 주말에 이제 올라가서 교회 섬기고 이제 또 월요일 되면 내려오고. 그럼 이때도 지금 계시는 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네. 그러면 지금 원래 모교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지금 지금은 그러신 거네요. 2011년부터 이제 이쪽에 오게 됐죠. 그렇군요. 학교가 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선 제일 규모가 큰 학교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래서 강원대가 가장 강원대가 얘는 뭐 본인 모교가 뭐 공동 1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이학 박사 가서 뭐 사실 전에 회사 다니다가 이제 거기 이제 석사하고 이제 들어가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좀 그래도 학위를 하나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늘 있다가 이제 퇴사하고 학교로 가면 이제 목적 자체도 사실 그 학위를 하려고 이제 취업을 그쪽으로 했는데 그 일이 입학사정관인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모르고 갔다가 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학위도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그럼 원래 하시는 일이 물리학, 고체 물리학 이런 걸 전공하신 건가요? 예, 석사 때도 고체 물리학에서 이제 광소자 쪽을 했었고요. 박사 때도 이제 양자점으로 광소자 쪽을 했죠.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인문학도들은 무슨 말인가 이제 광소자 빛을 내는 빛을 내는 빛을 내는 소자 재료라고 보시면 되죠. LED 뭐 LED 같은 맞습니다. LED 우리 저기 형광등에 있는 LED 백색 LED. 근데 이게 이게 그럼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 뭐 스마트폰 이런 데도 다 들어가겠니? 그런 기술이? 지금 이제 OLED로 다 바뀌었고요. 스마트폰은 그 전에는 이제 그 LED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구현을 했다가 요즘은 이제 OLED로 자발광 형태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얇아질 수 있는 그런 거고 화질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거를 연구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회사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브라운관 대처하는 TV고 PDP를 대체하는 그런 차세대 LCD 모니터 패널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진화한 거를 하는데 그 과제는 이제 드롭이 됐습니다. 그래요? 개발. LCD가 원래 대면적이 큰 화면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또 기술 개발하면서 큰 화면이 되면서 PDP를 이제 뛰어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쪽은 이제 그 PDP라는 게 픽처 인 픽처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네요. 플라즈마 들어는 봤는데 뭘 알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 TV. 그렇군요. 그리고 3D 음악 분수대도 개발하셨나요? 요거는 또 그 회사를 이제 SSR 나오고 가서 이제 또 친구랑 친구 회사에 이제 잠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호수에다가 호수 경관을 할 때 분수를 만들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그런 거를 하던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제 일자로만 올라가는 그런 분수였었는데 그 외국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명도 나가고 조명도 춤도 나가고 추고 막 물줄기가 XY 축을 움직이면서 이제 구현을 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하는 확실히 공학도시네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보자 국내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개발을 해서 몇 군데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왜 저 라스베가스 가면 유명한 그런 분수대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흉내낸 거죠.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던데요. 지역마다 그런 명물처럼 있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일차원적인 거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제가 있을 때 한 몇 군데에 설치를 했었고. 그것도 사실은 다 광학이고 뭐 기계적인 것도. 이런 거 하시면서 삼성 SDI 또 그런 뭐 연구원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로 들어가신 거네요. 제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도 그런 분야들이 많이 앞서 있지 않나요? 이공계통? 미래캠퍼스는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의료기기 쪽하고 보건의료 쪽으로 특화된 캠퍼스라서 그쪽에서는 좀 물리학이나 이제 그쪽에서 좀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입학사정관으로 여기 학교에 계시고. 입학사정관. 그러면 이제 입학할 때 이것도 관심 분야죠. 입학사정관. 진정한 입학 전문. 그렇죠. 대입시의 전문가신데 이 부분도 요즘 학부모들이 정말 관심이 많고 특히 강원도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 강원대학이 춘천의 강원대지만 타 지역에서는 미래캠퍼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이 한 70%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오고 그럼요. 있죠.
어떻게 보면 또 좋기도 하고 매력적이고. 네. 캠퍼스는 정말 이쁩니다. 네네. 부모님들은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네. 그럼 이제 입학사정관은 우리가 알기로 고등학교 때 무슨 저 내신 성적이라든가 저 선생님들이 쓰는 네네.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를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옛날에 그 생기부죠. 네, 생활기록부, 네, 학교생활 기록부. 그걸 이제 보시고 이쯤 되면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귀가 솔깃할 건데. 자, 어떤 인재가 돼야 됩니까? 입학사정관 보시는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IBF가 원하는 인재상과 비슷하게 요 질문 한번 드려야 그래도 또. 사실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은 네. 그 고등학교 때 어쨌든 자기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한 학생. 예, 그러면서 좀 결과물도 있고 거기에 좀 어떤 확실하게 관심 분야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보여줄 수 있고 나는 이런 학생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사정관들에겐 좋게 보이죠. 그러면 입학사정관으로서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이 쓴 자기 소개서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소개서는 이제 요즘 없어졌습니다. 추천서도 없어졌고. 그럼 뭘 보고 뽑아요?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선발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는 신앙적인 내용은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요즘 블라인드 평가 블라인드가 다 돼 있어서 학교 그런 것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없죠. 그렇네요. 거기서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알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그렇죠. 이제 일관되게 본인의 어떤 진로와 비전에 대한 방향성과 노력의 결과물들만 이렇게 있겠네요. 그게 이제 학업으로도 나타나는 성취도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 보는 거보다 시험 봐서 들어온 거보다 입학사정관제로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어떻게 역량이 좀 더 낮나요? 예, 그거는 학교들마다 다 연구 결과들이 보면은 그렇군요. 손 많이 들어서 질문하는 학생들은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요즘 학종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는데 이제 종합전형 그걸로 들어온 학생들이 확실히 학교에서도 적극적이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발표했다는 것이 학생부에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는 확실히 이루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그럼 이게 1년 내내 입학사정관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입학사정관들이 활동을 1년 내내 평가할 때는 주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하게 되고 그 전에는 이제 통계라든지 아니면 전형 설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입시 설명회. 입시 설명회.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 교사 대상 그런 설명회 또는 상담 이런 거를 하러 그냥 쭉 다녀서 이게 입학은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가시나요 혹시? 교회는 안 가죠. 교회도 가서 와주세요 하면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불러줍니다. 부를만도 하게 그런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은 없었는데요. 어떤 대학은 이제 교회에서 불러서 이제 그럴만도 하겠는데요. 큰 교회들은 한 번씩 불러서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고3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중학교 1학년도 당연히 해당되는 거니까요. 의대 관심만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폭넓을 거 아니에요. 의대만 관심이 많네요. 그래요. 의대는 따로 하나요? 의대? 아니요. 의대도 저희 같이 같이 하세요? 네. 그렇네요. 의대를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학부모들한테는 귀가 솔깃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들어온 학생들 중에 어떤가요? IBF 같은 선교단체에 이렇게 찾아오는 학생들이 전하고 비교할 때는 어떠세요? 숫자는 줄었을 것 같은데. 숫자는 정말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 또 팬데믹 하면서 이 활동들이 안 되니까 대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실 선교단체들은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권면도 하고 가르치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차단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또 학교도 안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4년 동안의 기간이 아마 선교단체들에게는 치명적이었고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그대로 나타났다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23년도, 24년도에 대면이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차근차근 좀 학생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음.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중간고리를 해야 되는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아예 통째로 없어진 거니까 그렇게 이게 되죠. 참 쉽지 네.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선후배 관계도 음. 많이 끊어졌죠. 네네. 그거는 뭐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음. 학교 학과에서도 사실 아, 그런 것이 많이 맞아요. 끊어졌죠. 그래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이걸 어떻게 회복하면 되겠나. 그 열심히들 하시겠네요. 간사들 지난번에 그 간사님들도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예. 그렇더라도 그냥 IBF 정신으로 IBF 정신으로 뭐, 예. 예, 복음주의 복음주의로 그냥 뭐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예. 그러면 원주를 놓고 보면 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뭐 조금 더 심각하다든가 그래도 좀 낫다든가 이런 게 좀 나올까요? 뭐 모두가 다 이제 사실 심각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제 학교도 좀 생기고 그래서 회복세 네, 이렇게 회복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새로운 멤버십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예, 그래서 좀 감사해하고 있죠. 그 이제 요새 MZ 세대라고 하는데 예. 요즘에 MZ 세대들이 갖는 어떤 강의 좀 선호하는 강의 제목 이런 것도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전에 비해서? 강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계관 강의 이런 것들이 좀 IBF를 대표한다고 할 때에 예. 요즘에 젊은 대학생들은 이런 건 나도 좀 궁금했어. 뭐 이런 게 좀 있을까 하는 거죠. 요즘도 IBF를 통해서는 어쨌든 세계관에 대해서 네.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요즘은 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더 관심이 확실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용적이고 예. 내 삶에 좀 체험적이고 느껴질 수 있는 강의를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또 그런 활동들도 또 IBF 내에서도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것 네, 같더라고요. 네. 전에는 이제 PBS 그걸 해가지고 너희 세계관과 성경 보는 눈을 키워. 그런 다음에 이제 나가서 파송된다는 거죠. 네, 네, 나가서 이제 교회라든지 사회에 그 영향력을 이제 드러내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원했다 그러면은 요즘은 학교 내에서부터 선교단체부터 그런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좀 해보고 경험해보는 이제 이런 것이 좀 더 그 학생들에게 좀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전술이 좀 바뀌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리더들 교육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간사들도 그렇고 여기 독립된 원주 IBF 회관 이게 좀 필요하신 모양이네요. 요거는 그래서 했습니다. 했어요? 예. 만들었나요? 그렇죠. 어디 2000년 있어요? 초에. 그 연세대학교 앞쪽에 있습니다. 저희 땅하고 건물하고 이제. 대단하시네. 이걸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게 좀 스토리가 네네네. 저희 이제 80년대 이제 학번들은 그 원주 지부가 이제 개척이 됐지만 네네. 사실 회관이 그런 집회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없이 그냥 사무실 정도였고 그것도 이제 계약 때문에 이제 옮겨 다니는 네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훈련을 할 때 되면은 여기 춘천에 있는 회관이 그때 있었습니다. 예, 여기 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 부러웠죠. 부러워가지고 춘천에 어디 있어요? IBF 회관이? 저쪽에 그래요? 강대 몰라요. 앞쪽에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다 보니까 우리 이제 원주의 이제 학생들은 이게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회관은 꼭 뭔가 세워야 된다. 네, 이런 좀 이제 마음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들어보니까 이제 다 갖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에 이제 그 우리가 회관 건립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좀 조성이 되고 추진도 생기면서 뭐 수련회도 이제 학사 수련회 이건 학생 수련회가 학생 수련회도 좀 매년 한 2회 정도 그러면 한 4-50명씩 가족과 같이 모이면은 이제 그때 좀 얘기를 하면서 서로 독려를 하면서 요게 이제 무르익어 가니까 이제는 한번 모금을 한번 하자. 예, 그래서 그 학교별 학번별 대표를 세워서 조금 뭐 좀 무모하긴 하지만 활당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 학번 얼마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금이 어느 정도 돼서 그게 이제 좀 모금 약정이 되고 모금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이제 땅을 또 알아보시는 또 이제 이사에서 알아보다가 적당한 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고 거기에는 다행히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2004년인가 그때 이제 땅하고 건물하고 20년 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세움 프로젝트라는 거를 또 그 이후에 진행을 해서 옆에 한 40평 정도 되는 집회 공간이 있는 그래서 지금의 회관이 이제 완성이 됐죠. 야, 대단하네요. 그 졸업생들에 의해서 그러면 네. 이분들은 다 이 원주지부 출신 분들이었어요? 예. 이분들 저희 계속- 학사들 출신. 아, 그렇군요. 연락이 되면서 서로 간에 예. 이거 대단하네. 다 평신도들이었을 텐데. 평신도 드렸죠. 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직장인들이고. 예. 그리고 80년대 학번이면 나이는 그게 뭐 하긴 근데 20년 전부터 했으면 네. 30대에 이렇게들 맞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네. 했다는 건데 애들 80년대. 키우고 힘드셨을 텐데 대단하네요. 후배들 되게 좋아했겠네요. 그쵸. 세워졌을 때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더 좋았죠. 네. 후원하고 세운 학사들이 더 기뻤죠. 그리고 여기서 막 그 집회도 하시고 예, 했겠네요. 뭐 훈련도 하고 LGM도 하고 뭐 그런 서 너무 좋았죠. 그럼 앞에 이렇게 IBF 회관이라고 써 있어요? 원주 IBF 세움하우스인가 아마 세움하우스? 그렇게 써 있어요. 예. 허허. 하여튼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사역이라든가 예. 또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따가 사라지거나 약화된 선교단체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전통을 세워가면서도 이어가는 IBF는 좀 특별해 보이네요. 예, 좀 그러면서 출판 사업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또 IBP에서 IBP에서. 예, 그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뭐 이제 이름은 좀 달라도 어쨌든 한 몸처럼 같이 가시는 거 예, 아닌가요? 한 몸처럼 하고 그러니까 네. 예수전도단도 그 출판 사역부는 따로 있지만 이렇게 예. 같이 가시고 사실 이게 이제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 사역들인데 예. 출판은 어떤가요? 그쪽은 제가 IB 잘 모르긴 합니다. 그쪽은 예. IBP가 옛날에 정말 많이 팔렸었는데 예. 어? 저는 책은 받고 있습니다. 책을 이사장이 되니까 책을 주시더라고요. 새로 나온 책이 예, 있으면 매달 나올 때마다 음. 신간을 줘서 이렇게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언제 읽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학교에 계시는데 책은 또 많이 근데 그 고강자 양자 물리학만 보통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은 IBF 책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책들을 많이 추천하고요. 음. 저 때는 80년대 90년대 초반 때는 이제 그 소책자 시리즈, 맞아요. 예, 뭐 영생의 길이라든지 뭐 뭐 이런 책들을 그거 읽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한 요 정도 읽으면 한 4, 50권 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복음주의적인 세계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형태죠. 옛날 소책자 정말 많았는데 정말. 왜 지금은 왜 안 보이지? 정말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쇼츠에 밀려가지고 안 보나? 왜 소책자가 없지? 정말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 이제 그 매체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니까 종이 신문 안 보는 것처럼 그렇긴 한데 그렇네요. 그 시대의 변화에 맞는 또 교육 교재나 매체가 나와줘야 되겠네요. IBP는 꾸준하게 계속 그 네네. 신앙 서적들이 그리고 세계관 서적들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학생들이 훈련받고 이런 건 너무 도움이 되죠. 그럼 지금 재정 지원은 현재 어느 정도가 되나요? 재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IBF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다른 선교단체는 약간 이제 위에 중앙 집권적인다고 보는데 IBF는 약간 이렇게 분권형, 분산형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거잖아요. 개척이 되고 지부가 생기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실은 이제 특별한 후원은 없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원주 지방에도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후원 받아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지부 간에 좀 격차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좀 지표가 되는 거가 그 지부의 간사님의 페이가 이제 잘 그래요?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그걸로 100%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그러면 이걸로 좀 많이 간사에게 지급되는 게 지역마다 다른가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IBF의 좀 특징이 그 간사님들의 급여가 1순위가 아니라 그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쓰는 재정이 먼저 1순위고 그런 다음에 남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사님에게 급여를 주다 보니까 넉넉지 않게 되고 후원이 적게 된다면은 그 달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사장이나 이사회에서는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모자르면은 가끔 뭐 좀 이제 학사 중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친구도 있고 더 너무 모자르면 또 이제 이사회에서 또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돼 있죠. 그렇네요.
좀 개교회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런 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그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전도사님 시절에 보면 그 페이 주는 그렇죠. 게 되게 이제 약간 그 열정페이식으로 좀 네네네. 힘들어도 맞아요. 원래 그 사명의 길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제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교회도 잘 그렇게는 안 하죠. 네, 안 하죠. 정당하게 네. 그 책정되어 있는 것만큼 해주고 그 생활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걸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에는 좀 이제 못 드려도 그런 사명감으로 하셨겠지 했는데 이제는 뭐 그건 아니라서 꼭 그렇네요. 채워드려야 되는. 그렇네요. 이사장님이라면 그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네요. 그렇죠. 진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갑자기 얼굴이 그늘이 막 지시는. 그렇네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네. 이제 뭐 어려운 교회 담임 목사님들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이사회가 있다면 이제 부교역자들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텐데 부교역자들에게는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도 사택이 제공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최저임금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은 드리는 걸로 아는데 뭐 사택하고 그런 사례비가 제공되는 걸 간사님하고 비교하면 사실 사택 제공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아마 큰 교회 사역에 대한 교회 사역자를 바라보는 때 좀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은 간사님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신학을 전공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죠? 한 네. 어느 정도 텀 되면은 좀 보내주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신학을 하시게 되고 또 신학으로 또 목회로 또 가시는 분도 네네. 계시고. 예. 이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가 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로컬 처치, 파라 처치에서 선교단체의 역할과 교회와의 연결성, 협력성 이런 게 앞으로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안 된다면 다 안 되는 거죠. 청년 선교가 안 되면 교회도 참 힘든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또 좀 생각하기로는 네. 교회하고 선교단체가 이제 서로 이렇게 순환 구조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교회가 선교단체를 후원을 하고, 그리고 그런 선교단체는 어차피 신앙 학생들을 좀 배출을 해서 사역지는 교회니까, 그렇죠. 어딜 가든지 교회니까 그쪽으로 보낸다는. 그래서 좀 이렇게 순환이 교회하고 선교단체가 좀 잘 순환이 되면은 지금처럼 대학생들이 고3부터 사실은 빠져나가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 뭐 고3 되면은 교회 안 가는 거를 당연시하고 전 교회 안 갈래요 하면 부모님들도 너 교회 가면 되지 않지 않냐?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와서는 당연히 선교단체하고는 이제 또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교회하고 이렇게 좀 잘 연합하는 그런 관계를 좀 잘 맺는다 그러면은 유기적인 관계 맺는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지속 가능한 결국은 지금은 이제 부흥 시기가 넘어서고 이렇게 세택이 갔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부흥 시기를 가려면은 결국은 어떤 순환 구조,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선교단체와 교회가 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이사장님은 어느 교회를 지금 원주에 있는 교회? 원주에 지금 기업 도시에 있는 이룸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룸교회 목사 오셨었죠 한번. 네. 아, 그러세요. 네, 선웅 목사님. 네. 네. 그 여기는 지역 자체가 네. 좀 젊은 분들도 많고 또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의 좀 이렇게 도시로서 만든 한 3만에서 5만 규모로 만든 도시. 네. 네. 그 같은 이거 원래가 여기는 이랬나 싶을 정도로 아파트 단지도 많고 하던데. 네. 교회 분위기도 재밌겠네요, 목사님. 네. 주사님.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하세요? 저도 이제 거기 간 지가 이제 3년째인데요. 아, 네. 예. 지금은 이제 선교부에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최근까지는 계속 거의 교사만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하다가 이제 좀 옮기면서 이젠 좀 다른 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선교부를 들어간다 그래서 선교부에 들어가서 예, 거기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교파의 교회를 출석하셨었나 봐요. 네. 이제 모교회는 이제 성결교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때문에 이제 수원에 갔을 때는 그 장로회인데 이제 통합측이었고. 통합측. 네. 그리고 이제 원주로 이제 11년 왔을 때는 그 침례교. 침례교는 이제 와이프 쪽이 이제 원래 다니던 모교회에서 거기 이제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합동 측으로 예, 이렇게 장로교로 또 그냥 유력 교단을 다 이렇게 예, 그래도 예, 감리교는 몇 번 출석. 그 잠실에 살 때 거기 그렇군요. 할렐루야 교인가? 예, 뭐, 거기. 그렇게 다녀보시면 어때요? 뭐 교단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사실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어떤 그 결정할 때 그런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이 외에는 뭐 그리고 그 뭐 성결교단은 이제 사복음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렇죠. 강조하고 네. 이제 또 계획주의라든지 통합이나 합동 이런 약간씩 이제 강조점이 다른 것뿐이지. 사중복음. 그렇죠. 사중. 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차이지 그 외에 뭐 프로세스라든지. 그렇죠. 오히려 지금 봤을 땐 교회의 현재 멤버십이나 지도자에 따라서 뭐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어떤 교단 간의 차이를 느끼긴 좀 어려우실 텐데. 저는 뭐 교단의 분명한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죠. 보여질 것 같긴 합니다. 뭐 교단을 보고 찾아가는 성도들도 사실은 뭐 별로 없는 거죠. 없죠. 그 개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이제 판단하시거나 이럴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대학생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학교로 와서 주일날 교회를 찾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좀 찾는 것 같으신가요? 일단 선교단체하고 연결돼 있으면 거기서 추천하는 교회는 좀 많이 가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이제 신앙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하면 이제 우리는 대학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또 대학교회 맞네요. 거기 있네요.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좀 친구들 통해서 아는 교회가 있으면은 이제 그쪽으로 출석을 하기도 하고. 되게 친구 따라가는 게 제일 많은 루트인데 선교단체에서 추천을 한다는 거는 뭐 저희 이제 이사님으로 계시는 이제 교회에 가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네, 우리 교회 와. 이거지 뭐. 그렇게 가시기도 하고. 단순하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뭐 지인 전도. 뭐 그런데 보시면 어떠세요?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해서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기존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내려갑니다. 확실히 이게 뭐 통계적으로 좀 저도 그러니까 그 입시 통계라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보는데 나는 교회는 좀 통계적으로 안 보고 싶긴 한데 근데 이제 교회 수가 줄어가는 것처럼 인원이 주는 것처럼 선교단체도 줄고 대학 우리가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또 교회에 다닌다라는 거를 비율도 줄고 이렇게 또 밝히지 않는 아이들도 또 있고 그래서 확실히 줄어든 거는 체감도 되실 것 같아요. 체감도 되긴 하죠. 그 채플들이시잖아요. 학교에서 채플 있죠. 채플 분위기는 어때요? 전에는 좀 그래도 좀 저희 학교 채플이 약간은 그 뭐 복음적인 것도 이제 강사에 따라서 있긴 있지만 목사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알려야 되는 유명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강연 비슷한 것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그 어떤 그 예배 형식 안에서 자유로운 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좀 듣는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실 때는 당연히 이제 보험적인 것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학교들이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보실 때는 이거 예배 아닌데 이제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측은 분명 어려움이 있겠죠. 그게 아마 그 고등학교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채플을 3년 내내 이제 매주마다 하고 그 이제 3년 졸업할 때 되면은 그 정동교회 가서 세례를 주는 이제 그런 형태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서 그 고등학교가 이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뺑뺑이죠. 추첨회에서 하다 보니까 나는 불교인데 뭐 다른 종교인데 이제 기독학교 가가지고 나는 채플을 강제로 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서부터 그 이제 강제성을 띠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뭐 대학교 와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똑같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대학교 내에서도 이거를 이제 우리 학교 조금은 교회의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지만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확실히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접촉종을 만들어서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러면 체프를 참석 안 한 학생들한테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그 학점이 돼 있습니다. 학점. 네, 대학교는 학점이 돼 있고요. 네, 고등학교는 뭐 출석을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 그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그 참석한 학생들이 대부분 뭐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억지로는 안 되니까 네. 관심을 끌려고 하다 보니 그 눈높이에 맞추려다 보니까 네. 뭐 인문학적인 강의라든가 아니면 뭐 취업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접근이라든가 이런 걸 당연히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개 학교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아예 시작부터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복음의 능력을 생명력 있는 복음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 선교단체나 이런 이사장님의 노력들이 정말 절실히 더 필요하고 연구가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이런 거 현실을 보면 또 조금 암울해지는데 암울해집니다. 막 노골적으로 교회나 복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소위 말해 안티 크리스찬들도 있다면서요. 뭐 전도하는 거 막 방해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에 이제 그 IBF 이제 뭐 저희 같은 이제 선교단체가 어떤 지부를 개척하러 간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는 뭐 그 종교 당화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좀 하더라도 동아리 방은 뭐 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들마다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의 공식 입장이 그런 종교성이 있는 동아리는 안 됩니다. 이런다고요? 뭐 그런 데도 있죠. 네. 제한하는 데도 있고. 참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죠. 네, 옛날 같지 않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서 어떤 학생들을 만나고 이런 거가 또 요즘은 또 한번 신천지라는 그 이단을 겪었기 때문에 접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되게 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친구 간에 이제 사겨도 좀 의심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뭐 JMS도 당연히 이단 사입이 저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니까 청년들에게 전도하는 건 전부 다 이단 사입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경계심들도 높더라고요. 뭐 그런 오해들도 IBF도 받으신 적이 있지 않겠나. 이거 뭐 가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가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고. 네, 제가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IBF 회관이 있는 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정말. 네,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지부가 지속 가능하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회관이 그래서 지방에마다 다 어느 정도로 회관을 이제는 다 갖추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1부 끝곡을 좀 듣겠는데요. 1부 마지막 곡은 잔치 공동체. 아주 핫한 찬양팀입니다. 잔치 공동체. 네. 예수나의 첫사랑 되시네 찬양 들으면서 1부는 마치고요. 2부에서 우리 진성환 이사장님과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였습니다. 오늘은 원주 IBF 이사장이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 홍보처에서 입학 사정관 맡고 계시는 우리 진성환 이사장님 나오셨는데요. 1부에는 이제 IBF 요즘에 대학 선교단체에 대한 말씀들 해주셨어요. 이 IBF도 이 간사나 지도자들을 위한 전체 수련회 같은 게 있죠. 네, 간사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봐서 통과되면은 또 몇 개월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죠. 간사 모여서. 대부분은 그 캠퍼스에서 이제 학사 생활을 했던 분들이 간사 지원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전국에 있는 지원한 간사 모여서 훈련을 같이 시게 됩니다. 수련회 몇 번 어디 청창 같은 데서 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것들. 그리고 전체 IB퍼들 학생 수련회도 있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전체 수련회는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연속적이진 않고요. 저희는 좀 이제 지부별로,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마다 이게 수련회가 약간씩은 특성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관계지향적으로 확실히 이 학생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확실히 소구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IBF는. 제작성을 키워서
케어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어디 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IBF 작은 방에 입니다. 모여가지고 뭐 속닥속닥 오래 얘기하고 뭘 하나 몇 시간씩 얘기하는 그게 이제 IBF. 네. 확실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전국 수련회는 한 뭐 3, 4년에 한 번씩이나든지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그럼 전국 대표가 따로 있으시죠? 간사회 대표는 또 따로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중앙회 이사회에 또 대표 이사장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캠퍼스만 놓고 보면은 어느 캠퍼스가 제일 전국에서는 IBF가 제일 큰가요? 간사님이 혹시 말씀을 저도 정확하게는 그렇긴 한데. 모르는데, 저희 미래 캠퍼스도 조금은 사실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고 그렇군요. 규모가. 그러니까 서울대학도 되게 컸던 것 같고 옛날에는. 서울 쪽이 많이 그쵸. 지금 저도 죽었다고. 그렇군요. 줄어들었다고. 제가 목회했었던 대구광역시는 정말 IBF가 영남대, 대구대, 뭐 경북대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한 4년인가요? 그동안은 IBF도 갔지만 그 경북대학교 옆에 저희 교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지도한 적도 있었어요. 와달라고 그래서 가면 이렇게나 많다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애들이 참 많다. 회관도 지어놓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열정 있는 20대들의 헌신은 확실히 좀 열매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열기들이 좀 잘 앞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IBF도 이제 자체적으로 헌금도 하겠지만 후원도 받으시죠. 예. 그 후원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뭐 계좌에다가 뭐 송금하기도 하고 뭐 자동 이체하기도 하고 뭐 CMS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이런 모금 활동은 잘 안 하시죠. 이사장님 그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후원, 교회 이제 후원. 학사들 이제 후원시키고 일반 후원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교회가 이런 선교단체를 특정한 선교단체에 돕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아마 교회들도요. 워낙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전도사님이라든지 뭐 그렇죠. 학생, 청년들이 이제 속해 있는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좀 넉넉한 데를 찾아서 가서 좀 그래도 후원을 좀 부탁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한 좀 몇 개 교회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이제 한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IBF 출신 중에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꽤 많이 계셔서 이제 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은 찾아다니면서 좀 올해는 더 후원을 교회 수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학사들도 이제 그 자동이체하면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다 이제 자기가 끊긴지도 이제 모르시는 이제 있어서 이제 또 연락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채워야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후원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의미나 지속성이나 이런 게 다 좀 충족이 되겠네요. 그래서 학사들을 최대한 찾아다니고 좀 독려를 해서 좀 증액 좀 해라. 뭐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하고. 되게 그 간단하지만 마음에 확 와닿는 증액 좀 해라. 멈추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증액을 해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라.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월 목표하는 금액이 있는데 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IBF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라면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뭐 꼭 IBF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애쓰는 우리 대학생 선교회들, 대학 선교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좀 많이 후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뭐. 도와주세요. 아마 학생들의 성장기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대학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교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나중에 있어서는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 학생들이 또 교사로 또한 집사로 또 장로를 이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좀 장기적이고 긴 안목을 보면서 좀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이상 진성환 이사장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과 협력과 이런 재정 후원까지 잘 맞아줘야 사실은 그 전보다 훨씬 어려운 캠퍼스 선교들이 그래 조금이라도 되겠죠. 저는 오히려 요새 보면서
이 MZ세대들이 관심 있는 분야 중에 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교회 문화 속에 찬양팀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전에는 집회 중심, 단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네. 이 단일 찬양팀이 확실히 집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게 이전에는 좀 볼 수 없는 팬덤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위러브, 마커스, 아이자이 61, 오늘도 방송됐던 이런 어노인팅, 예람 월십 이런 데들이 유튜브에서 상당히 그 관심을 받고 영향력이 있어서 뭐 예람 월십 이제 부산 팀이지만 찬양 집회한다 그러면 애들이 정말 몰려가더라고요. 저도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거기 우리 청년들 내리고 이제 장신대에서 할 때 그때 한번 이제 가보고 저희 교회도 이제 마커스가 왔었어요. 그 조금 다른 면이 옛날에는 맞습니다. 강사, 스피커, 설교자 중심으로 몰렸다면 여전히 작년은 그런 게 강한데 지금은 찬양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동원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좀 달라. 그쵸?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찬양을 통해 가지고 짧은 메시지가 찬양하고 그렇죠. 이어지고 연결될 네네. 때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파고드는 맞아요. 그런 식의 이제 이게 또 성령 역사가 또 이렇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부정적인 바뀌어가고 견해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네. 지금 그걸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찬양팀에 또 응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팀들하고도 잘 협력하고 되게 음악성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팀들이 그리고 스피커 강사들도 찬양팀 속에 또 속해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이렇게 발맞추는 젊은이들이 있는 건 좀 반가워 보이기도 하고 교회도 배워야 되고 선교단체도 변화하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요렇게들 또 팀을 짜서 열심히들 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다양한 형태로 애들 쓰신다 하는 생각 들어요. 새로운 희망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좋게 봐요. 좋게 네. 보고 실제로 그 안에 헌신하고 있는 그 젊은 사역자들이 되게 열정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그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예람월십인가요? 폭풍 속을 걸어갈 때 뭐 이런 찬양들은 지금 일반 그냥 음악에서도 많은 관심을 또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IBF가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그 세계관 사역이라든가 또는 대학생 캠퍼스 사역, 캠퍼스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IBF가 있는 데가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캠퍼스를 캠퍼스를 주로 주로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멤버십들이 지역사회의 이제 어떤 활동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있죠. 정말 이런 특화되어 있는 이 우리의 영역이 명확하고 그러니 사역도 좀 명확하게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IBF가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셨으면 참 좋겠다. 저도 많은 책을 보고 IBF 도움 참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응원하고 좀 곁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IBF는 어쨌든 재정이 올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매월 잘 채워져서 그 간사님들이 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고 저희가 지금 전임 간사님은 한 분이신데 저희가 5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원주 지역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뭐 한 분이 그리고 이제 활동 간사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전임 간사님이 한 2분 정도는 좀 우리가 세워야지만 원주에 있는 캠퍼스들이 잘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제 그 정도 금액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좀 잘 채워졌으면 하고 그것이 또 하나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하나는 또 IBF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조금은 더 그 명확하게 여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까지도 원래 자발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성이 되게 강한 단체가 IBF잖아요. 그래서 세계관이 정립이 되면은 바로 활동성으로 가겠는데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캠퍼스뿐만 아니라 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사회 내에서도 좀 더 영향력을 커졌으면 좋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는 좀 IBF 이제 규모가 다시 한번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정도까지 좀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좀 좋았던 시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뭐 지금도 좋지만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이사장님이
학생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사장님을. 그렇지는 학생들이랑 되게 친밀하게 거리감 없이 다들 정말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교회 오빠의 그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드라마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이 이야기거리 좀 하려고. 그러면 자녀분들도 좀 장성했을 거 아니야. 예, 큰애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했고요. 네. 다행히 또 IBF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군요. 대를 이어서 이렇게 또 IBF 하시네요. 네, 조카도 또 들어가고. 조카도 들어가고. 네. 그럼 뭐 청년 사역하는 아버지하고 그 같이 있는 그 청년 아들 뭐 대화가 좀 잘 되시나요? 대화는 저만 열심히 또 역시 또 가족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IBF의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 곡은 아이자야 61. 여기도 요즘 아주 뭐 유명한 찬양팀이죠. 하나님의 나라 찬양 들으면서 우리 진성환 이사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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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